저는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남매 중 셋째 딸이고 밑으로 4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20대 초반에 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 증세가 점점 악화돼 올해로 20년째 누워서 지냅니다. 목욕, 식사, 대소변 처리를 혼자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돌아 누울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80대 중반의 엄마와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동생을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진단받았을 땐 네가 나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다짐했었는데 요즘엔 동생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원망스럽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엄마도 심신이 너무 지쳤는지 요즘엔 동생한테 짜증을 많이 냅니다. 현실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면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만일 내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눈을 딱 감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자니 남동생과 80대 중반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고통 속에서 꾹 참고만 살아가자니 내 인생이 가엾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먼 미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생각 속에 내가 갇혀서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꾸며내는 현실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생각은 인과관계를 맺으며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에 빠져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은 곧 생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실은 마음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생 영화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현실은 오감이라는 감각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나는 몸을 갖고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귀에 들리는 소리,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생각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의 세계, 오감의 공간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의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허상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감의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만 존재하며 시간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나는 어릴 때도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나는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오감의 공간들은 더 이상 오감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감의 공간은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오감의 공간을 되돌아보면 텅 빈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정지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역시 정지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팔순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생생히 살아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허상의 공간, 오감의 공간을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각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공간에 갇혀 사는 허상의 생명체들, 즉 무의식 속의 자아들입니다. 이들은 허상의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허상의 공간을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허상의 공간도 사라지고 허상의 생명체들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허상의 생명체들은 늘 생각을 붙잡으려 들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허상의 공간, 오감의 공간은 잠잘 때 꾸는 꿈속에도 존재합니다. 꿈속의 등장인물인 나는 꿈속에서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꿈속의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놓은 생각들이 인격화된 허상의 생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연에 등장하는 나는 어떤 생각을 무의식에 억눌러 놓았기에 지난 20년간 남동생의 병수발을 들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어머니는 나를 낳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딸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히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나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를 억눌러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낳기 전엔 유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20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남동생은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채 공포에 떠는 자아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거울 명상은 나로 하여금 몸에서 벗어나 오감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가 생각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몸과 오감의 공간은 점점 허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완전히 멈추면 정지된 이미지로 보이거나 투명한 빛으로 보입니다. 오감의 공간이 허상의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에 남동생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가 곧 나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의 공포를 느껴봅니다. 그의 공포가 곧 나의 공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텅 빈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속의 허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감의 공간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공간임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모든 집착과 분별심도 사라집니다. 나는 관찰자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내 몸과 현실을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지전능한 텅 빈 마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흘러갑니다. 나 자신이 바로 텅 빈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생각을 붙잡아 가둬놓고 있으면 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공간, 오감의 공간 속에 갇혀 사는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생각을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는 생각을 관찰하는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인생은 움직이며 흘러가는 것을 거울 삼아 아무 움직임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을 거울 삼아 고통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허상을 거울 삼아 허상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울 삼아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근원의 사랑이 아닌 것을 거울 삼아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매 순간 근원의 사랑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